이 바이패스를 이제 터미네이션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준비되어야 될 상황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센트럴 CBP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니모닉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억을 한다던가 어떤 바로 연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거와 그 환자의 바이탈과 관련된 정상적인 그 수치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그 환자의 어떤 바이탈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위닝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바이탈의 상태를 좀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그러면 좋은 건데, 만약에 추세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쪽에서 랩이 정상일 수 있지만 이쪽보다는 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 카디오베스큘라의 아웃컴과 관련돼서 어떤 예상되는 팩터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리스크 환자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준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그 위닝 과정, 위닝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마취과에서의 이 관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취과, 그다음에 이제 펍셔니스트, 그다음에 이제 서전에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이거를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뭐 심장의 볼륨이라던가 그 컨트랙틸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위닝을 이제 진행을 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이제 마취과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 약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던가 뭐 에피네프린을 이제 뭐 볼로스로 줄 수 있는 뭐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다일루션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에피네프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걸 거고, 이 볼러스는 이제 추가적인 이노트롭의 필요성에 관한 결정이 이제 내려질 때까지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어떤 이제 디스커스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인베이시브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뭐 서전과 함께 이제 디스커스가 될 수 있을 거고, 여기에는 LA라던가 뭐 센트럴 에올틱 카테터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뭐 가장 이제 그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고 나서 체온이 많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퍼리페랄 이제 그 어떤 프레팔이 아직 완전히 이제 이완 풀리지가 않아서 이 페리팔에 잡혀 있는 혈압 자체가 이제 댐핑된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댐핑 상태 때문에 혈압을 정확하게 이제 웨이브와 어떤 그런 수치들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댐핑이 아닌지를 확인을 하지 않고 혈압이 이게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 정상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이제 계속 혈압이 낮다는 이유로 뭐 볼륨을 심장에 더 넣는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심장이 더 점점 이제 디스텐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위닝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환자에게 연결된 이런 이제 모니터링들이 이 정확하게 수치가 이제 그 표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댐핑에 의해서 아직 페리페랄이 이제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센트럴의 이제 에오틱 그 프레셔를 뭐 보통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기 위해서 이 카테타를 보통 삭관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쪽으로는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임하지만 한쪽 면에는 이제 뭐 이 에어를 빼기 위한 이제 드레인 시키는 또 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든 아니면 이 부분이든 연결을 해서 이제 이 혈압을 정확한 이제 센트럴의 혈압을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통 이제 루틴으로 그걸 해주시는 서전분들이 계시고, 어떤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항상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LA 카테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LA는 이제 보통 심장을 열었기 때문에 LA 프레셔를 이제 다이렉트로
뭐 잴 수는 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수완 관측 카테타를 이용한 이제 풀만 아테이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의 이제 어떤 그 펑션도 볼 수 있지만 이 랩트 에이티리움의 이제 프레셔를 이제 인다이렉트하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완 관측 카테타는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시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들도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이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이제 센트럴 쪽에 이제 이 카테타들을 삽관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위닝을 하는 것이 이제 환자한테 좀 더 많은 이제 이로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건 뭐 헨슬릿 이 관련된 책은 대부분 맛집과 책이기 때문에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 도브테민이라든가 뭐 밀리놀, 뭐 노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바소프레신, 나이트릭 옥시다이드, 뭐 에프로프로스테놀, 뭐 플롤란과 같은 이제 이노트로픽 또는 이제 이 바소액티브 메디케이션이 이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 CPB에서 이제 어떤 그 세퍼레이팅이 되는 이제 예상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IBF의 즉각적인 사용을 이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IBP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인트라 에올틱 이제 발룬 펌프 에올틱에 이제 발룬이 들어가서 심장이 이제 코로나리 퍼퓨전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이제 어떤 그런 장치인데 이 IBP를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저도 거의 지금 그 IBP 사용하는 거를 어느 해부터는 이제 많이 볼 수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냥 에크모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주는 방법을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에크모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어떤 이런 EBS라든가 EBS라는 이제 이머전시 바이패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테루모사에서 나온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대부분 만들어서 직접 조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런 EBS라는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뭐 PLS라던가 아니면 이제 막기에 뭐 FMC라던가 이런 이제 여러 제품들이 더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에크모에 대한 사용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에크모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사용도 어렵다 하면 이제 IBP의 이제 즉각적인 이제 가용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에크모를 운영도 하면서 뭐 IBP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IBP가 있다면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뭐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놔야 되고 이 피모랄 이제 이 아트리얼 카테타에 이제 어떤 그런 그 레피드한 인석션을 용이하게 하고 이제 BP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모랄 아트리얼의 카테터 이제 프리 바이패스의 배치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미리 뭐 그쪽 부분을 뭐 준비를 해 놓는다던가 이제 환자 상태가 이제 위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렵다는 거를 이제 퍼퓨셔니스트도 알게 되고 이제 서전도 이제 뭔가 위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심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고 근데 마취과에서도 뭐 T를 통해서 심장의 이제 어떤 그런 그 박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체해순환도 어느 순간에 이제 체해순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체해순환사는 그걸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체해순환사는 대부분 이 리저버의 볼륨과 그다음에 펌프 플로우와 이제 이거에 대한 바탕이 되는 뭐 하트레이트 그다음에 뭐 ABP 그다음에 뭐 BPL 어떤 이런 웨이브 그다음에 CBP, PAP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걸 판단해서 위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닝이 몇 %에서 계속해서 혈압이라든가 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서전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닝이 좀 잘 안 된다던가 지금 몇 %인데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인을 이 삼자가 이제 그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위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서전이 볼륨을 뭐 50만 더 줘라 뭐 100을 좀 더 넣어봐라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볼륨에 대한 유입도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체외순환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고, 이 볼륨에 대한 조절은 리저버에서 이제 오클루더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센트리퓨갈에 이제 그런 회전 속도를 올려서 볼륨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을 해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코로나리 퍼퓨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더 충분히 이제 유지를 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이제 심장 자체의 기능도 문제지만 이 수술 후에 이제 코로나리 퍼퓨전이 원활하게 이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위닝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또 그렇고, 이제 볼륨 문제에 대한 것도 없고, 볼륨이 만약 과도하게 이제 이 추가가 유입이 돼서 어떤 전신의 뭐 이데마라던가 볼륨의 최선한 과정에서 이제 포지티브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어떤 그런 이데마, 장기 이데마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위닝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도 당연히 잘 나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스탈링의 로우에서 이제 프랭크 스탈링 로우는 이제 심장은 들어온 만큼 더 강하게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능력을, 법칙을 말하는데, 근데 이것들이 프랭크 스탈링 법칙에 들어온 만큼 더 많이 짜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으로 짜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짜주긴 하지만, 이 기간이 이제 오래되거나 이런 늘어나는 이런 이완하는 이거의 범위를, 어떤 수축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 이제 페일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심장이 가장 쉬게 해주고,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CPB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장을 MT 비팅 상태로 만든 겁니다. 이 MT 비팅 상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산소에서 이 심장이 잘 뛰지 않는 하트 페일러가 있는 환자에서 이 MT 비팅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심장의 이 로딩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스탈링 노에 의해서 이 MT 비팅 하트가 많이 이제 심하게 강하게 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소의 이제 공급량보다 이제 산소의 소모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동안에 이제 심장을 이제 레스팅 상태, 이제 편안하게 좀 쉬게 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스탈링 로에 의해서 MT 하트에서는 이제 매우 강하게 이제 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그래서 위닝이 안 되는 경우, 심장의 볼륨이 돼서 계속 심장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펌프를 100%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는 거는 플로우를 100%를 주는다는 의미보다는 드레인을 100% 받아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100%를 받아내서 이제 다시 이제 공급을 해서 심장 안에 이제 MT 비팅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근의 이 산소 소모량을 이제 줄여서 휴식 상태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종 이제 느리게 수축을 하는데 이 하트레이트도 보통은 이제 80 bpm 정도는 뛰는 게 가장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낮은 이 하트레이트에서는 이제 카디악 페이싱을 통해서 이제 하트레이트를 조절을 해주게 되고, 느리게 수축하는 심장은 일단 이제 심장이 차게 되면 이제 스냅이라고 그래서 어떤 갑자기 꺾인다거나 뭐 탁탁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심장이 이제 어떤 그런 무리가 간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리게 수축하는 심장에서 일단 컨트랙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로딩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런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고, 이제 산소 소모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심장이 이제 지쳐서 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서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거는 이 모니터링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저게 과연 정확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댐핑이 돼서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최순환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저 정도 되는데 모니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의 라인이라든가 다시 한번 지로잉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이 있는데, 이 CPB를 터미네이팅 하는 거에서 이 첫 번째 시도가 이제 가장 좋은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가장 또 좋은 말이냐면 첫 번째 시도에서 끝내야지. 만약에 위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순환사가 볼륨을 너무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 뭐 많이 준다던가 심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디스텐전이 돼서 위닝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플로우를 100%를 받고 다시 100%를 주는 시간이 뭐 많게는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펌프를 더 운용을 해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첫 번째 시도에서 이제 CPB가 터미네이팅 되는 게 이 가장 베스트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체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